143페이지에 있는 비문학 지문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 지문은 좀 난이도가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막상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풀 때는 거의 5분도 안 걸릴 수 있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응? 대상 찾기도 좋고 글의 구조도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응?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 네모 쳐놓으시고요. 복잡한 정보의 배열이나 관계를 표나 그림,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맵 등의 시각적 형태로 나타내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정의죠, 여기까지. 인포그래픽은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서 심미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됐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알았죠? 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시각화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중심 대상만 찾고 끝나면 안 돼요. 알았죠? 중심 대상을 찾되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핵심어는 찾아줘야 된다. 핵심어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일단 1문단에서는 얘가 중심 대상이고 그렇죠? 얘가 중심 대상이고 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시각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한 설명 방법은 일단 정의를 쓰고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고 이해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의와 함께 뭐를 쓰고 있다? 효과를 쓰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인포그래픽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미디어에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으로 예전에도 썼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시각화한 결과물로 정보를 전달해 왔어요. 오케이? 우리 뭐 옛날부터 그림 그려서 의사소통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1931년 런던 지하철 제도공이었던 헨리 벡은 구불구불한 지하철 노선도를 실제 지리 정보를 무시하고 수직과 수평 45도 각도로만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에다 동그라미 쳐. 그래서 이 문단은 뭘 쓴 거죠? 이 문단은 사례를 쓴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는 노선별로 각각 다른 색을 적용하고 활자를 체계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환승역을 강조하여 승객이 더 빠르게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착역을 찾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네요. 그죠?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지하철 노선도에 전형으로 자리 잡았대요. 이게 된 거지? 여기까지 내용대로 보면 요 1문단을 2문단에서 무슨화시킨 거라고 보면 돼요. 구체화시킨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이제 1문단의 내용을 2문단에서 무슨? 구체화시킨 겁니다. 알았죠? 이게 사례를 제시하고 뒤에 뭐 썼습니까? 사례뿐만 아니라 뭐도 썼죠? 효과도 썼죠. 이 효과라는 걸 우리가 달리 말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알았죠? 뭐라고? 장점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1문단, 2문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머릿속에. 비문학은 여러분들 문학보다는 그래도 논리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의 관계도 명확하고, 알았죠? 근데 이 문학은 사실 이런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걸 명확화시켜주는 거예요. 국어도 논리적이다. 야, 개새끼야, 니만 논리적이지.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문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형적 특징을 갖춰야 된다. 이게 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3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단 무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적 특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얘를 설명하고자 한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에서는 이렇게 중심 대상을 찾았잖아, 그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 조형적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핵심어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형적 특징에서 첫 번째 제시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일단은 먼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확성과 단순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요 말이 무슨 말이고, 알았죠? 요 말이 무슨 말인지에 핵심어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명확성은 뭐라고 써놨죠? 명확성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명확성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한눈에 쉽게 정보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알았죠? 명확성이라는 건.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각 그래픽의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심상에서 이미지와 실제 대상이 매핑이 되지 않으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이런 매핑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이용할 수도 있다? 문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성의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일단 수용자가 알았죠? 실제와 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실제 대상과 잘 연관을 시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이게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명확성의 의미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야. 그다음에 단순성은 뭐겠냐? 됐죠? 단순성은, 아니 어떤 사람을, 알았죠? 사람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보여줬다. 그럼 그게 무슨 인포그래픽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초상화지. 오케이? 그래서 밑에 단순성은 뭡니까?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복잡한 형태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형적으로 단순하게 디자인한 거다. 그러니까 병철이의 얼굴을, 여러분들, 얼굴을 이미지화 시키면, 병철이의 얼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보여주면, 얘는 병철이, 이렇게 이제 알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바로 명확성과 단순성이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너무 세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보다는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정보하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구성하려는 내용을 의도에 맞게 단순하지 못하면, 이해됐죠? 오류가 발생하죠. 만약에 양병철을 단순화시켰는데 병철의 특징을 딱 찝지 못하고 이상한 곳을 찝어버리면 그 그림을 딱 보고 얘가 병철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정보가 오류가 전달한다는,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여기서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두 가지. 명확성은 실제 대상과 쉽게 연관이 되도록, 단순성은 아주 세밀한 묘사보다는 아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조형적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문단에 가면 뭐에 대해서 쓰죠? 이제 두 번째 거 모두 있어야 되는데, 표현의 무슨 성? 이게 다 됐잖아. 표현의 무슨 성?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 경제성이란 말은 이미 다 아는 단어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밑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한 후에 그룹화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조형적 구조를 사용하여 동질성과 차별성, 정량적 관계나 비율 관계 등이 쉽게 인식되므로 정보의 상호 관련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표현의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경제성을 보면 대상과 대상도 명확하게 구별하고 차이점도 또는 공통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림에서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남녀의 응답을 인포그래프로 구현하면 그 그림에서 남자, 여자의 형태를 단순화시켰죠. 각 성별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인 사람 수 등으로 단위 수를 설정해서 그룹화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 여성들이 더 많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문단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여기서 뭐 사례도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사례도.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잘 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례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하면 딱딱딱딱 이렇게 앞뒤가 맞아가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잖아요. 개새끼야, 뭐가 논리적이야. 아니야, 진짜. 시험이야, 시험. 국어는, 이게 원래 수능이라는 건 시험이니까 객관화될 수밖에 없어. 객관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어휘가 있는데 이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뭘 주고? 기준을 주고 이 기준에 의해서 이 다양성을 파괴시켜버리게 돼 있단 말이야, 시험은. 어? 근데 이제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은 이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논리성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아니, 이미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감상해라.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다양한 의미를 머릿속에 자꾸 떠올리면서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지. 어떤 추론을 할 때도 반드시 근거가 명확하게 추론하는 거 아닙니까? 추론도.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어는 오늘 수업의 핵심은 논리적이다. 국어는 무슨 적? 논리적이다. 수학과 같아. 수학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논리성이 있으니까 그걸 시험 문제로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학도 선생님 좀 무슨 적으로 봐라? 논리적으로 봐라. 문학이 아무리 함축적이고 상징성이 뛰어나도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논리성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논술한 사람들은 이게 다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된 거죠. 이제 오문단은 여러분 무슨 성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도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해봐. 야야, 재미도 있어야 돼. 야,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명확성도 있어, 단순성도 있어, 알았죠? 그리고 경제성도 뛰었는데 딱 봤는데 흥미롭지 못해. 그럼 그건 누가 봐, 그걸? 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 말이야.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은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유의성을 담아야 합니다.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인지 과정에서 제시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있긴 있지만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정보 전달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유의성이에요. 재미도 줘야 된대, 재미도. 알았죠? 이 인포그래픽을 했는데 단순해, 명확해. 어우, 표현이 경제적이야. 알았죠? 근데 재미가 없어. 별로 흥미롭지 않아. 알았죠? 이러면 이제 볼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우리 여러분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출구조사라는 걸 하잖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뭐 하지 이제? 이제 후보자들 순위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프로 막 보여주고 막 사진 같은 걸 보여주고 지랄하자. 그게 정확히 인포그래픽입니다. 알았죠? 근데 네 생각해봐. 그 선거 출구 방송은 맨날 똑같은 게 계속 화면에 반복되면 재미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앵커가 뭐라고 떠들고 지랄해줘야 돼. 알았죠? 뭐지 후보자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무슨 다른 장면도 중간에 껴주고 막 이 지랄을 해줘야 돼. 알았죠? 그리고 가끔 가다 뭐 해야 돼? 당선 확실 하면 이렇게 뭐 풍선 같은 것도 이렇게 터트려주고 알았죠? 뭐 이렇게 지랄을 해줘야지 이걸 끝까지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얘네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면 인포그래픽 하면 선거 방송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건 뭐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포그래픽의 유의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는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드는데 이는 이미지 단순화, 일반적인 인포그래픽보다 수용자들의 시선을 모으는데 더 유용해. 영상.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어. 알았죠? 그리고 정보량도 더럽게 많아.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 얘기한 선거방송. 요걸 딱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다음에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에서는 형태나 색이나 크기 등의 조형적 변화를 통해서 재미를 가미하여 수용자들이 영상 정보를 끝까지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뜻이야. 상세란 말이 그 뜻이야. 없애버린다. 여기까지 보면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잖아. 이해되죠? 이런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지문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 요약도 필요 없이 그냥 쭉 읽고 한 번에 풀 수 있는 지문은 맞아요. 난이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시간을 좀 더 줄일 필요도 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뭘 써놨어요?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됐어요. 미디어 활성화 밑줄 그어놓으세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복잡한 정보를 차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답니다. 알았죠? 요거는 뭘 쓴 거지, 그래? 요즘 이제 뭐를 썼다고 하지? 추세를 쓴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추세 때문에 인포그래픽에 대한 뭐가 더 높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그죠? 그죠? 관심이 높아지겠죠. 딱딱,
요약되죠. 그럼 이거 한 방에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16번은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됐죠? 통시적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여기 통시가 없어요. 알았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인포그래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는 이런 거에 있을 때 요 사례가 1931년인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사례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현재의 추세를 썼으니까 선생님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논리성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지. 이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통해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쓴 게 아니고 알았죠? 이거는 사례를 제시해서 설명을 이해를 도와준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개념정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 있다,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배경도 쓰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 17번 문제도 윗글의 내용과 1차 대응 1번이 답이다. 그냥 바로 풀 수 있다 이것도.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은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 있는 2번의 인포그래픽은 시각적 형태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이걸. 명확성이나 단순성을.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일반적인 인포그래픽보다 담아낼 정보가 너무 많죠. 더 많죠. 시각화 과정에서 조형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얘를 좀 가져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된 거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으니까. 알았죠? 얘를 좀 가져줘야 돼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해야 인포그래픽을 통한 정보 전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뭐 하다가 단순성만 너무 강조하다가 알았죠? 뭐 할 수도 있다?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었습니다. 18번 문제는 이거는 뭐 인포그래픽 중에서 잘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유치해요. 알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불 위에 냄비 물 담고 거기다 떡을 넣고 양념장을 넣고 라면 넣고 다 알죠? 알죠? 유사성이 있잖아. 그럼 나 봐봐. 야, 요거 잘 돼 있어요? 안 됐어요? 돼 있죠? 명확성이 잘 돼 있으니까 뭐가 잘 돼? 매핑이 잘 돼요. 연관이 잘 돼. 알았죠? 그림이 단순해요. 경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맞추라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양념장 넣는 순서 같은 문자를 활용해서 명확성을 더 높였다. 각 재료의 그림, 이미지, 개수 차이를 두고 재료의 정량적 차이를 경제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1번은 명확성을 뜻하는 거고 2번은 무슨 성이죠? 2번은 표현의 경제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2번 선택지가. 3번의 재료들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사람이 그림 이미지와 실제 재료를 쉽게 매핑할 수 있다. 그것도 무슨 성입니까? 이게 명확성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알았죠? 근데 밑에 있는 거 각 재료의 세부적인 특징을 정밀하게 묘사하였대. X. 틀렸습니다. 정밀하게 묘사한 건 아니죠. 이게 무슨 라면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알았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화 시킨 거죠? 단순화시킨 거죠. 알았죠? 이건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볼 것 없다. 19번 문제는 5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푸시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비문학을 읽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합시다.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성에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것까지 막 머릿속에 남기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할 때 필요한 것만 딱 남기는 이런 연습을 좀 하라는 거지. 오늘 수업에 가장 핵심은 그거다. 국어는 무슨 적이다? 논리적이다. 알았죠? 문학이든 화법이든 작문이든 문법이든 비문학이든 다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출제하게 돼 있어요. 이해된 거죠? 제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도 보면 문학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어. 만약에 나 홀로 산 위에서 하면 여기에다 밑줄 쳐놓고 기억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단어 때문에 외로운 공간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문장에서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주어진 문장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건 맞아. 쓸데없이 뭐 다른 걸 끌고 와서 생각하고 막 이러지 말고 주어진 문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십니다. 문학도 똑같습니다.